어제 TSMC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역대 최고 실적에 미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 위주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면서 투자자들의 또 고점 부담 인식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중 반도체 갈등이 반도체 업종에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TSMC 실적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황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퀄텀 투자자문 오재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오늘 이제 첫 출연해 네네. 주시는 건데 제작진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네. 뉴욕 현지에서 트레이딩 또 하셨다고요? 뉴욕이요? 예, 저는 미국 현지. 미국 현지에서요. 네. 사실 미국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오. 저는 원래 증권사에서 이제 OTC 트레이딩을 하다가 네. 지점에서도 있었고, 뭐 예. 본사에서도 근무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에서 AI도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리서치하면서 미국 주식을 좀 소개를 하고자 미국과 한국을 좀 오가면서 네.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짜 미국에 지금 계시고 잠깐 지금 한국으로 오신 거라고 하는데 시장을 사실 네. 보면은 네. 저희 같이 한국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네. 현지에서 보이는 종목들은 차원이 좀 네. 다르잖아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시간에 대한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런 걸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예.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네. 섹터가 좀 있나요? 뭐 다들 한국에서는 AI 이쪽만 네,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좀 눈여겨보시고 있는 쪽이 있으신지? 뭐 저도 당연히 이제 AI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봐요. 이제 오스틴에 그게 가능하네요. 네네네. 오스틴에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 처음에 포크레인 있을 때부터 한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직접 공장 다 보고 삼성전자도 갔다 와 보는데 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가본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인가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은 제가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못 하고 있고 이제 다시 미국 건너가면 가서 자율주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FSD 위주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미 증시와 한국을 연계하는 예, 예. 시각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일단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네, 체크를 네. 해볼까요? 이제 뭐 AI 버블 우려가 좀 다소 낮아졌다. TSMC 네, 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TSMC가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CEO의 컨퍼런스 콜을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TSMC의 그 자본적 지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쵸. 이루어지는 거를 시사를 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AI의 버블에 대해서는 TSMC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주를 받고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은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발표한 컨퍼런스 콜이나 어떤 향후의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이 아주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뭐 이제 미국은 TSMC를 포함해서 대만의 관세 부과 15%를 네네. 이제 딱 책정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호재성 뉴스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기업과 국가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제 TSMC와 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TSMC가 이제 호국 신산이라고 해서 대만을 지키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과 대만이 관세를 인하하면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하고 그리고 클러스터를 계속 확장을 하고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 조건으로 이제 관세를 5% 할인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애리조나 네 번째 팹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만과 TSMC 미국이 같이 공조를 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네요. 미국과 네. 대만, TSMC 삼각으로 해서 이렇게 네. 좀 반도체 생태계에 끌어가고 있다. 근데 또 TSMC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네. 지금 이 실적의 핵심이 고성능 컴퓨팅, 그렇죠. 이 부분이 거의 과반 이상이더라고요. 네, 네. 여기 정확하게 어떤 것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은 이제 TSMC는 라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하이 퍼포먼스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성능 칩의 매출 타입을 보면 크게 지금 대부분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글의 TPU 진영에서 브로드컴이 설계를 해서 TSMC에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성능 칩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학습형이 대부분이고 그게 엔비디아에 수주한 게 대부분이고, 사실 뭐
구글의 TPU 진영에서 브로드컴이 주문 제작해서 만드는 건 그렇게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제품으로 치면 뭐 H100, H200, 블랙웰, 그렇죠. 그다음에 GPU 들.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계를 해서 제조를 의뢰를 하죠. 그리고 구글의 TPU 같은 진영에서는 아키텍처만 이제 만들고 이거 브로드컴에서 이제 설계를 해주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학습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네. HPC 고성능 컴퓨팅이라는 게 네. 결국엔 코어스 패키징을 쓴다라는 거인 거예요? 예, 뭐 제가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 AI의 발전 단계를 놓고 보면 결국은 좀 버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학습형 데이터 센터는 그냥 뭐 포크레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학습형 데이터 센터가 초창기에 있어야 이제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AI의 버블을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추론형 데이터 센터 매출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매출 타입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학습형 데이터 센터 매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TSMC의 실적이 잘 나온 게 AI 산업이 아직 강력하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산업의 성장에서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해지는 거는 앞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의 칩이 나오면서 이 패키징을 TSMC가 다 독점으로 거의 다 해주다 보니까 이러한 네, 네. 호황을 쭉 지속을 하는 것 같은데 네. TSMC의 이런 네. 생산과 판매, 뭐 네, 엔비디아의 관계를 따졌을 때 네. 계속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그 고성능 칩 관련해서는 뭐 이제 TSMC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조사나 리서치 기관들 조사를 하면 전체 이제 빅테크 수요의 아직 절반밖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SMC가 계속 매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TSMC가 최근에 고객사한테 향후에 계속 10%에서 20% 정도의 가격 인상을 통보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반사적으로 어제 TSMC의 실적이 삼성전자의 주가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2나노 퀄컴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파운더리 업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으려고 했다 보면 사실 지금은 뭐 따라잡는 개념은 아니고 TSMC의 독주인데 근데 산업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수주 물량을 못 따라가고 있고 그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일부 볼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이제 어제 그 고성능 칩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 학습형 데이터 그 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글의 TPU 진영 그리고 또 브로드컴의 진영에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수요가 강력하면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TSMC의 실적 발표와 그 컨퍼런스 콜은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네요.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칩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네네. 더 이상은 뭔가 엔비디아 독점의 시대가 이제 그렇죠.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TSMC 실적 자체를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네. 맞는 건지 네네. 저 지금 여기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뭐 경쟁자라고 그러면은 브로드컴이거나 아니면은 메타가 자체 설계한 칩들인데 이것도 TSMC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누가 되든 별로 큰 의미는 없을 TSMC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칩을 왜 쓸 수밖에 없냐면 쿠다 생태계가 그렇죠. 너무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그 이후에 보는 거는 피지컬 AI 생태계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작 플랫폼에서 이제 버전이 나오면서 계속 그 로봇을 테스트하는 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작년에 아이작에서 그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또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엔비디아는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계속 발표하고 만들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쿠다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그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 플랫폼을 계속 발전을 시켜서 향후의 피지컬 AI를 대응하는 거고 특히 이번에 CES에서 나온 거 알파마요 발표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자기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로 직접 자기가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플랫폼을 만들어줄게. 알파마유를 발표를 그렇죠. 해서 거기서 이제 비전 정보를 가지고 로봇이 생각을 하고 직접 액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서 그 엔비디아 알파마유 플랫폼을 가지고 휴머노이드를 구동시킬 수 있는 많은 스타트업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또 이거는 약간 테슬라랑은 또 생각이 다른 게, 그렇죠. 테슬라는 그런 회사들이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일론의 인터뷰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기업들은 다 좋다. 네. 예,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이거 쿠다 얘기를 좀 해주셔서 요것도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 계셨으니까 네. 그 쿠다 생태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쿠다 생태계가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그쵸. 생태계가 진짜 좋다 하지만 얼만큼인지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 계셨으니까 네. 쿠다 생태계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더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될까요?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AI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AI 엔지니어로 일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의 그 빅테크 AI 엔지니어들을 만나긴 해요. 네네네. 예, 실제로 이제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는 친구들이랑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 얘기하기로는 다른 건 쓰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듣는 거밖에는 없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뭐 네. 시스템이면은 모든 엔비디아 서비스 GPU 하나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태계가 미국에서는 사실 아마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실적 발표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사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서 여기 실적 AI 호황이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바라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TSMC 실적 발표가 AI 호황을 계속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AI 호황을 이제 그냥 실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정도 대규모 캐펙스를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고성능 칩에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학습형 데이터 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AI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은 추론형 데이터 칩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매출액도 봐야 되지만 그 매출 타입별로 볼 때 아직은 학습형 데이터 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을 굳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요 화려한 실적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화려한 실적 뒤에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 요소들도 있습니다. 뭐 파월 의장 수사 소식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님 미국에서 오셨다 보니까 네네.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법무부가 파월 의장한테 대배심 소환장 발부했다 이런 뉴스들 나오는데 대표님 제가 사실 대표님 톡방도 좀 살펴봤었거든요. 아, 요거 그래요? 좀 정치적인 수사 네, 이런 네네. 식으로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실제 형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대배심이 정하겠죠. 근데 이제 대배심 소환장 발부는 지금 기소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기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배심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소환해서 이제 증언하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법 체계가 달라서 그런데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국정감사 때 어떤 기업인들 망신주기 부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배심 소환장이 굉장히 막 많이 발부됐던 시기가 가장 그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그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파월 의장이 그러면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 보면은 이제 트럼프 그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2025년 6월에 이제 은행 상원위원회에서 이제 그 페드의 리모델링 개보수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위증죄가 되려 그러면 한 두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페드 의장은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 이분이 건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건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얼마나 이게 잘못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의도적이었냐고 볼 때 굉장히 어떤 기소가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증죄라고 할 때는 잘못된 얘기를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고의적으로 했을 때가 이제 고의성을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의 그 페드 의장이 페드의 청사의 리모델링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고의적으로 이거를 악의적으로 그 주장을 했겠냐 얘기를 했을 때 그 웬만한 대배심들은 특히 대배심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페드의 독립성을 좀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로 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현지 언론이나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기소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정치적인 액션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파월 네. 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실제로 사실 미국은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투자자들만 네. 더 크게 관심을 갖는 항상 상황이- 느끼지만 그 어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런 뉴스는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 10배 정도 더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 뭐 평소에 미국인들은 직접 투자를 잘 안 해요. 이제 간접 투자가 대부분이고. 연금으로 해서 예, 하죠. 그 연기금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많이 하시고 지수형 AI 투자를 해도 정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이 이제 섹터 ETF를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뭐 S&P 500으로 간접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뉴스를 그렇게 많이 챙겨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정치가 시장을 흔드는 게 연준뿐만이 또 아닌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 이슈도 던지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 카드사들, 한국 네.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조금 네.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할 때 너무 테크만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미국의 인베스터 어드바이저의 고객이기도 한데 네. 처음에 이제 가면은 미국의 어떤 그 PB들이 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들이 추천하는 그 종목들 중에서 그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게 카드사, 그 보험사, 그다음에 유통 주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미국인들은 이제 카드사 주가, 특히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되게 좋아해요, 주식을.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카드사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의 좀 계열사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좀 상장이 덜 돼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성장 동력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연평균 5%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사실은 전 세계 그 로열티를 받는 회사고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연평균 수익률이 한 15%씩 나스닥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예. 네, 그래서 미국 투자자분들은 사실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들 최근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체이자 10% 제한 요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것도 사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주주환원에 대한 네, 것도 네.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네. 카드사들은. 그렇죠. 미국 카드사의 제가 배당률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은 성장을 할 때는 배당을 많이 안 하지만 성장이 좀 한계가 도달하고 나서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배당은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트럼프와의 마찰이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서학 개미분들, 서학 네,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쪽 섹터, 미국 카드사들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조금 더 빠지면 매력적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법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체이자 10%로 제한한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법에서 그거는 국회 그 통과 비준을 받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친구들이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는 부분이 아하. 많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도 그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대부분 실적 증가를 하는 걸 보니까 뭐 M&A,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다음에 자산 관리 수수료 증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런 그 미국의 투자 은행들의 그 포션에서 연체이자 수수료는 굉장히 적고요. 특히 우리나라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 한 25% 정도가 연체이자 수수료 총 마진에서 차지를 하는데 미국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좀 달라요. 비자 마스터카드는 연체이자 수수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건마다 이제 로열티를 받는 그래서 결제 수수료가 네.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미국 현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네. 설명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만나 뵙게 될 텐데 아주 앞으로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